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EBS 교재 154쪽입니다. EBS 교재 154쪽. 자,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사회 윤리,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사회 윤리 관련된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재 EBS 교재 154쪽입니다.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EBS 내용 공부를 한 후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통해서 풀어주는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구나, 이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네, 이제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전년도, 작년도 5개년치 대학 수학능력 문제풀이를 내가 무작정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겠다. 그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던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최근에는 그 문항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항의 선지, 그러니까 보통 보기 이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5가지의 내용들 중에 어느 만큼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치 있는 재화의 과시적 소비. 자, 과시적 소비란 말이 나오네요. 소비는 유한계급의 세속적 명성의 수단이다. 세속적 명성의 수단이다. 부가 그의 손에 축적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의 부유함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귀중한 선물을 하거나 값비싼 향연과 연애를 베풀어 친구나 경쟁 상대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의식주,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옷, 음식, 그리고 이제 주거문화, 이제 이런 건 결국에 뭐와 연결된다? 그죠? 소비. 그래서 이제 소비, 합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면 여러분 경제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기본적으로 그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 소비잖아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이제 구비하는 게 합리적 소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싼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 월급은 제대로 줬는지, 환경은 재료는 어떤 걸 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비록 조금 더 돈을 들이더라도 그런 어떤 지킬 걸 지키고 만든 물건을 사겠다. 이게 이제 윤리적 소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보기에 나오는 건 그 2가지,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도 아닌 이제 과시적 소비.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과시적 소비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사치품 같은 걸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베불런. 베불런이란 사람이 얘기했던 소비에 대한 인간의 특징에서 어떤 사치품은 그게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라 비쌀수록 더 많이 산다. 왜? 내가 그걸 갖게 되면 나름 다른 사람한테 우쭐될 수 있으니까, 과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소비와 다른 인간의 어떤 욕망. 그래서 현대에는 인간의 이런 나쁜 쪽의 욕망을 이제 적극적으로 실현하게 하려고 일부러 명품 같은 것도 더더욱 비싸게 만들고 이제 그러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내용은 베블론의 그런 주장, 이 보기에서 관련된 걸 고르란 얘기죠. 기억, 유한계급은 소비를 통해, 여기도 유한계급 나오잖아요. 소비를 통해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싶어한다. 맞죠? 베블론의 주장 맞아요. 니은, 상품 가격은 오직 상품의 생산비만을 기준으로 정한다. 사치품이 그럴까요? 아니죠. 생산비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러도 사람들이 살려고 하잖아. 사치품은 오직 생산비만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가 베블론의 주장이잖아요. 디귿, 사치품은 비쌀수록 상품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실제 그래서 베블론이 이러한 주장을 했잖아요. 이게 과시적 소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디귿도 맞네요. 리얼, 인간은 과시적 소비가 아닌 합리적 소비를 하는 존재다? 아니죠. 대부분은 합리적 소비를 하지만 그쵸, 사람에 따라 과시적 소비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네요. 자, 베블론 과시적 소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칼럼 입장의 부정의 대답. 자, 부정, 노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할 질문을 고르는 거예요. 노라고 대답할 질문을 고르는 겁니다. 스님들이 평소에 식하는 것, 이게 먹는다는 얘기죠. 스님들이 평소에 먹는 것을 바루공양이라고 한다. 바루공양. 바루가 뭐라고 했죠? 예, 불교에서 이 바루가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통해서 공양을 한다. 그릇을 통해 예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걸 하나의 예법으로 여긴다라고 했고 그걸 바루공양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루는 스님들의 그릇이고 공양은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루공양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평등 사상, 불교에서 추구하는 음식을 지어낸 사람들 공덕을 헤아리고 하늘, 땅, 물 이런 것들이 다 음식을 자라게 하는데 생장하게 하는데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같은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런 고마움을 깨닫고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양의 핵심입니다. 또한 음식이 바루에 담기기까지, 그릇에 담기기까지 연기적 순환. 자, 연기적 순환 이게 뭡니까? 그쵸? 불교에서 주장하는 연기설.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서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존재도 소중하다. 이게 연기설이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바루공양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어떤 시사점? 그쵸? 자연과 친화적인,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근데 이 이제 문제는 노라고 대답할 질문을 고르는 거예요. 1번, 음식을 통해 만물의 상위성은 뭐야? 서로 연관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음식을 통해 만물의 상위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루공양은 yes라고 얘기하겠죠. 예. 2번, 음식의 재료가 되는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까? 불교에서는 당연히 낭비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라고 할 거예요. 3번, 음식을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는 뭐야? 음식에 담겨있는 깊은 뜻, 여기까지 오게 된 그쵸 이유 이런 것까지 고마움을 느끼라는 거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스. 4번, 공양 과정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분리되어 있다 나타내는 겁니까? 자, 연기설을 주장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 근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바루공양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라고 대답하겠네. 정답은 4번이네요. 또 만나볼까요? 5번,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탐욕, 욕심을 버리고 자기 수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스. 그래서 바루공양은
불교에서는 식사하는 어떤 예법을 통해서도 깨우침을, 도를 깨닫는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여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이것도 노라고 대답할 질문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거주는 사람이 집에 사는 거죠. 자신에게 낯선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자리에 낯선 자로서 던져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거주한다는 건 전혀 낯선 자리에서 전혀 낯선 공간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거주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자리에 친숙해지는 것, 다른 말로 사람이 매일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휴식하는 것, 그죠? 곧 그 공간 안에서 인간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지속적인 관련 속에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의식주 윤리 중에서 사람의 거주와 관련해서 우리 새로운 사람 누굴 배웠죠? 여러분 책에 나와요. 볼로브라는 사람 배웠어요. 자, 볼로브는 인간에게 있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어떤 삶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간에 대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집이다. 그만큼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라고 대답하는 질문을 찾는 거죠.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까? 그쵸? 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예스. 2번, 거주를 통해 인간은 세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볼로브는 명확히 얘기했어요. 집은 인간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아니요. 2번이네요. 다른 것도 볼까요?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스.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삶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 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볼로브는 생각해서 인간에게서 집은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소비의 목적이, 자, 소비를 얘기합니다. 소비자의 만족감 충족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 소비자의 만족감을 줘야 된대요.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된다. 자, 이 내용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배운 합리적 소비에 대한 설명이죠. 합리적 소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비가 자신을 넘어, 그러니까 나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사회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침으로 직접적인 혜택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 우리는 이러한 소비를 뭐라고 했죠? 윤리적 소비.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가 어떤 거냐 이제 묻는 거. 이 네모칸에 들어갈 내용. 자, 기억 1번, 상품 생산자의 인권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해. 이게 윤리적 소비가 강조하는 거죠. 근데 간과한데, 그걸 무시하는데, 윤리적 소비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틀렸고. 2번, 소비는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활동이죠. 윤리적 소비가 그렇겠죠. 이걸 또 간과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소비 활동을 지지해야 해.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그게 윤리적 소비. 근데 또 간과한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틀렸고. 4번,
가격 대비 효용이 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가 최선임을, 요게 최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합리적 소비잖아. 그러니까 그걸 간과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 소비와 일치하는 거겠죠. 4번이 정답이네요. 헷갈리면 안 돼요. 5번. 동물과 환경을 착취하여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해. 이게 윤리적 소비자. 근데 역시 간과한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윤리적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건 4번이네요. 여러분, 특히 이런 말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중의 뜻을 담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여기서 간과한다 전에서 끊어.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의 실수나 헷갈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기본 문제 4문제 우리가 배불런, 그다음에 불교의 바로 공양, 그다음에 이제 볼로그의 주거, 그다음에 합리적 윤리적 소비, 그래서 의식주 윤리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를 넘어서 실제 수능에 가까운 실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꼭 풀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1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과 을이 누군지 알아야겠네요. 갑. 음식만 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작은 것을 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는 것, 작은 것을, 되게 작은 것을 욕심내는 것이다 라고 바라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큰 것, 그러니까 작은 음식을 탐하니까 큰 것, 이 마음을 잊는다. 마음을 얘기하네요.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는데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하게 거처하면서도 교육하지 않으면 짐승에 가깝다. 오, 이렇게 누가 얘기했는지 여러분 되게 궁금하죠? 자, 일단 넘어가요. 을은 누군가 일단 모르면 넘어가. 자, 군자는 군자 아는 단어 나왔어. 군자, 성인 군자 할 때 군자, 밥을 먹을 때 배부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자, 군자는 밥을 먹어도 배부르게 먹지 않는데요. 거처하는 집이 편안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집도 그렇게 아늑하거나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는데 일이 있으면 민첩하게 처리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며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 나를 바로잡으며 학문을 좋아한다. 일단 여러분, 을이 갑보다는 알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군자, 성인 군자를 얘기했던, 유교를 창시한 자는 누굴까요? 예, 이건 공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은 누구냐?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마음이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공자의 제자가 누구죠? 맹자. 공자의 뜻을 이어받아서 인간의 선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단이라고 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즉 성선설의 기원을 얘기했던 그게 마음이잖아요. 누굽니까? 예, 이게 그래서 맹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갑이 맹자고 을이 공자냐? 솔직히 누군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왜냐면 이건 이 두 사람이 얘기한, 즉 뭐냐면 공통점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음식에 욕심을 내라는 거야, 말라는 얘기야. 그쵸? 그런 하찮은 음식에 욕심내지 말고 보다 큰 뜻의, 즉 뭐냐, 인간의 기본적인 육체적인 기쁨, 쾌락,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보다 큰 일, 마음 공부나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뜻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어. 볼까요? 1번. 갑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야 된다? 아니죠. 음식을 탐하는 건 되게 작은 일이라고 했잖아. 마음 공부가 큰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고. 을은 음식을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다.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체하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갑은 을과 달리 음식은 식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 갑과 을 둘 다 인간의 이런 식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4번. 을은 갑과 달리
음식에 대한 절제가 도덕적 삶이 필요하다. 둘 다 음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역시 그래서 틀렸어요. 5번 갑과 을은 음식 섭취가 도의 바탕을 두어 이루어진다. 그쵸? 도란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법에 지켜야 될 음식도 그런 거에 영향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특히 생활과 윤리에서는 이 윤리와 사상하고 조금 다른 게 생활과 윤리는 이렇게 갑과 을이 명확하게 누구인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윤리와 사상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생활과 윤리는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가의 갑을병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 문제 쌤이 강조하죠. 뭐 때문에 이 문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최근 대학 수학능력 및 모의고사에서 꼭 출제되는 형식의 문항이다. 왜? 가장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갑, 을, 병 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 그림은 각각이 비판하는 6가지 조건을 또 일일이 따져봐야 돼.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다. 하지만 꼭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결국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여러분의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갑, 을, 병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볼게요. 갑, 국수 얘기 나오네.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국수와 고명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 다문화 관련된 얘기네. 다문화. 그럼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3가지가 떠올라야 공부가 된 거죠. 국수 대접 이론, 동화주의 이론, 샐러드볼 이론 떠올라요? 자, 첫 번째 쉽네. 국수 얘기 고명 냈잖아. 국수 대접 이론. 자,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수용해서 여기에 적응해야 돼. 완전히 동화돼야 돼. 동화주의. 그렇죠? 또는 용광로 이론. 병. 문화 집단이 각자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각각의 집단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등한 입장으로 공존하는 사회. 이게 뭡니까? 샐러드볼 이론. 그럼 3가지가 다 나왔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갑에 써놓는 거예요. 여기에 국수 대접. 자, 을이 동화주의. 병이 샐러드볼.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또 이 5가지 비판을 다 찾아봐야 돼. 자, 1번 A와 C면 뭐예요? A는 국수 대접 이론이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 C는 샐러드볼 이론이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국수 대접과 샐러드볼이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거. 그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볼게요. 문화 단일성을 전제로 문화 통합을 이루어야 함. 자, 여기까지가 이게 뭐예요? 동화주의잖아. 동화주의에서는 단일 문화성을 전제로 문화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게 동화주의잖아. 근데 그걸 간과했대. 가장 강조하는 게 을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헷갈리면 안 돼. 차근차근 풀어야 돼요. F. 자, A는 국수 대접이 동화주의, F는 국수 대접이 그러니까 국수 대접이 동화주의나 샐러드볼을 비판하는 거야.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공존하는 건 샐러드볼 이론이죠. 근데 간과함 됐잖아. 그러니까 뭐는 틀린 거야.
F는 틀렸네. 그쵸? 그래서 역시 2번도 틀렸고. 자, B, D, B. 동아주의가 국수대접을, 동아주의가 샐러드볼을, 동아주의가 비판하는 거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는 위계가 있다 라고 국수대접은 생각하잖아. 그래서 국수와 고명, 국수가 훨씬 중요해. 근데 그걸 간과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B는 틀렸네. 역시 틀렸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야. 자, B와 E. 동아주의가 국수대접. 그 다음에 E는 샐러드볼이 국수대접. 그러니까 국수대접을 비판하는 거야. 동아주의나 샐러드볼이.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자, 국수대접이 그걸 인정해요, 아니야? 하잖아, 고명처럼. 근데 간과한다 했으니까 역시 이것도 틀렸어. 그쵸? 자, 그럼 이제 5번이 만나봅시다. D와 F. D와 F. D는 동아주의가 샐러드볼을, 그 다음에 F는 국수대접 샐러드볼. 그러니까 샐러드볼을 두 이론이 비판하는 거네. 다양한 문화가 동등한 지위로 공존할 수 없어? 물 관과한다? 그죠? 자, 다양한 문화가 동등한 지위로 공존할 수 있게 가장 강조하는 건 샐러드볼 이론이잖아. 그쵸? 응? 근데 없음을 관과한다?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좋은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좀 헷갈리게 냈죠. 헷갈리게 냈는데 어쨌든 여러분 다문화의 국수대접, 동아주의, 샐러드볼 이론의 핵심을 알고 있으면 차근차근 풀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꽤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오늘날 소는 인공수종, 태아 이식, 복제기술을 통해 세상에 나온다. 소는 그러니까 소라는 종의 적합성보다는 핵심이에요. 시장 효용성 목적. 시장에서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찾으니까 그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태아를 이식하고 인공수정을 하고 복제를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강제로 사료를 먹이고, 왜 고기 몸무게를 찌워야 하니까 화학약품을 투약하며 기계로 감시하고 공장형 농장의 필수 조건에 부합하도록 규제하고 관리하고 쥐어짜고, 굉장히 심하게 표현하네요. 다른 모양으로 만든다. 그들은 탄생부터 그러니까 소가 태어나서 도살 죽을 때까지 산업 생산품, 소를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한대요. 수백만 명의 인간들이 곡식이 부족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선진국에서는 사료로 사육된 육류, 특히 소고기 과잉 섭취로 생긴 풍요의 질병, 그쵸?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고 이제 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구 반대편에는, 그쵸? 곡식 한 털도 없어서 먹기 힘든데, 또 지구 반대편에는, 그쵸? 이 고기를 너무도 좋아해서 그 고기를 먹이려고 이제 곡식을 활용하는, 참 아이러니. 자, 굉장히 인간의 육식 섭취를 비판하죠. 내용 자체는 그렇잖아. 자, 여러분 이건 육식의 종말이라는 것을 주장한, 좀 말이 어려운데,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육식의 종말.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육식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인간이 이제, 그쵸, 위험에 처할 것이다를 경고. 그래서 이제 육식은 결국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제레미 르프킨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억, 소를 생명체가 아닌 자원으로 간주한다. 아니, 생산품으로 온 거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니고요. 니은, 소를 사육하는 과정에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까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소를 소답게, 동물답게 학대하지 말고 길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디귿, 육류 소비로 음식의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죠?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맞습니다. 리얼,
음식을 섭취하는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닌 취향의 문제, 아니 고기를 좋아하는 게 취향의 문제인데 그걸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로 봐야 한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에요. 공장제 사육, 대량 생산의 위험 같은 거를 많은 사람 환경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데, 여러분 또 아마 다큐나 유튜브 같은 영상에서 그 지구에 자동차, 공장 이런 매연이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 공장식 사육, 소를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쵸 탄소를 배출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죠. 그만큼 서구인들의 주식이 고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강력하게 얘기 못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육류 섭취에 대해서 제레미 르프킨의 글을 통해서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갑과 을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모든 문화는 절대적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상대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문화는 상대적이래요.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 날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식습관이나 문화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음식의 보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추운 지방에서는 날고기를 먹는데 위생 문제가 별로 없었고, 추운 날씨로 채소, 과일 경작이 곤란해서 뗄까 먹기 힘든 상황에서 당연히 날고기. 그러니까 날고기를 먹게 된 게 야만의 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 환경, 그거에 따라 문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는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문화 상대주의 입장이네요. 갑을 모든 문화를 바라볼 때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적용하여 문제가 되는 점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식인풍습, 사람먹는 거, 여성아동, 명예살인, 학대, 명예살인, 인신공양, 인신매매 이런 것들은 그쵸 허용할 수 없죠. 여성 할례 등과 같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적 관습 등은 상대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건 자, 윤리 상대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문화 상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를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옳은 걸 이제 골라볼게요. 갑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가 우열관계의 기본을 형성한다. 그렇죠? 아니죠.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우열을 구분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을은 각 문화의 도덕적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보편적이 없다, 있다라는 거죠.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아니죠. 을도 그렇게 보고 있죠. 달리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달리가 아니고 4번. 을은 갑과 달리 자문화의 우월성을 근거로 타문화를 평가하는데 반대한다. 아니죠. 이것도 역시 틀렸고 5번. 갑과 을은 각 문화가 지닌 고유성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하면 이 문화 상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의 차이는 핵심은 문화 상대주의는 어떤 환경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다름의 문화를 인정할 수는 없다. 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문화라고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푼 문제 다시 한번 쭉 복습해보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EBS 내용 교재나 앞에 교과서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틀린 문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장시간 이 온라인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만 잘 견디면 이제 다음 주에 얼굴 보게 될